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제가 DM에 답변을 다 못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DM이 많이 와서 그래도 이건 어떻게 제 눈에 띄어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1번. 캐나다에서 음악학원 강사를 하려면 영어 자격증, IELTS 같은 것이 필요한지.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영어 실력이에요. IELTS 점수를 보지 않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IELTS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 때 어떤 시험을 보는지 아시나요? 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캐네디언들은 어떤 시험이 IELTS가 뭔지, 토플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자격증은 필요가 없고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 영어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음악을 문제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영어 자격증 필요 없지만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얼만큼 잘해야 돼요? 라는 거에 답을 드릴 순 없어요. 영어는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아이가 어떻게 레슨을 했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사실 레슨이라는 게 보여주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I'll play for you. 내가 너 이렇게 쳐줄게. You can copy me. 내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찾아봐. 따라해서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한국말로 레슨을 할 때 하는 표현들을 영어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학부모님들께 예를 들어서 얘 오늘 이거 쳤고 이거 더 연습해서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걸 영어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여기 2번을 볼게요. 씨름과 전공자도 취직 가능한지, 반주법이나 코드 레슨에 관한 수요도 있는지. 자, 캐나다에서 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RCM으로 다 통합니다. 기승전 RCM이에요. RCM이 사실 반주법이나 코드 레슨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클래식 곡들이죠. 뭐 바로크, 클래식, 이렇게 현대곡, 이렇게 클래식 곡들이기 때문에 반주법이나 코드 레슨은 옵션이에요. 내가 그것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옵션이지만 RCM, 클래식 곡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내가 클래식 곡들도 다 칠 수 있다. RCM을 다 잘 안다. RCM에 있는 곡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다. 시창청음, 테크닉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반주법이나 코드 레슨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옵셔널이죠. 왜냐면은 한국은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고 실용음악과에서만 가르치는 그런 과목들이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사실 모든 건 RCM으로 통해요. 그리고 재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아이들이 재즈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즈만 레슨을 하는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제가 지금 일하는 신욱 스쿨 오브 뮤직이라는 곳에 선생님들이 한 작년 9월 기준으로 60여 분이 계세요. 60분이 계신데 그 중에 두 분이 이제 재즈를 전공하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피아노 재즈는 RCM도 가르치고 재즈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재즈를 얼만큼 아이들에게 레슨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singing, 그러니까 보이스, 성악 부분에서도 이제 락, 팝송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 반주를 해주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드럼이나 기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반주법이나 코드 레슨 이 주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RCM을 잘 알고 반주법이나 코드 레슨에 관한 거는 사실 옵셔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EC만큼 캐나다 정부에서 음악 이민을 환영하고 수요가 있는지, 영주권을 어떻게 따는지.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랑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음악 이민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요가 엄청 많진 않아요. 가장 수요가 많은 거는 사실 졸업 후 이민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2년제, 4년제를 가고 학교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마친 다음에 내가 워킹 비자를 받아서 3년 동안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 3년 안에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은 2년인가 1년인가 이것도 제가 저는 이제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셔야 돼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음악 이민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풀타임으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컨트리뷰트를 할 건지 캐나다에 음악적으로 내가 얼만큼 기여를 할 것인지를 다 프루브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주변에서도 음악 이민을 하신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EC라는 게 Early Childhood Edu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케어 선생님인 거, 유치원 선생님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EC에 비해서 음악 이민은 정말 작아요. ECE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열려 있고 왜냐면 풀타임 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음악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사실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음악 영어 를 맡아주시는 캐리 선생님, 제가 일하는 시눅스 오브 뮤직 선생님이랑 같이 한 세미나에서도 말씀했듯이 음악 선생님들을 원하는 음악 선생님들을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고자 하는 학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에 이제 지원을 할 때 그 자격이 되느냐, 자격이 된다는 건 영어를 웬만한 캐네디언처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혀 영어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에듀케이션이 얼만큼 이제 학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풀타임으로 하이어링 해야 된다라는 걸 프루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들어맞는다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제가 2년제 전문학사라서 여기서 학사 학위를 위해 사이버대를 통해 취득을 하고 가면 좀 더 취업에 유리한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보다 학위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학위가 있고 음악 학위가 있고 캐나다에서는 RCM을 잘 알고 오히려 여기서 사이버대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RCM에서 레벨 8, 레벨 9, 레벨 10, ARCT 요 중에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한국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한 주를 위해서 제가 또 학 공부를 더 한다는 거? 그거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RCM 레벨을 따세요. RCM 레벨을 8 이상으로 8, 9, 10 혹은 ARCD 피아노를 얘기를 합니다. 를 따시는 게 훨씬 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음악 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음악 학위, 한국에서 뭐 이게 디플로마가 됐든 아니면 배첼러가 됐든 마스터, PhD 학위, 두 번째는 RCM을 얼마나 잘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경험이 있느냐, RCM,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영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영어를 잘 하느냐, 영어에 문제가 없느냐, 요거 세 개입니다. 자, 여기 선생님께서 아마 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찾으시는 것 같은데, 캐나다 이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졸업 후 이민이에요. 만약에 EC를 2년 동안 2년제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데이케어에서 좀 일하시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피아노 레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고 또 사실 정말 내가 선생님께서 내가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영어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RCM도 경험이 있고 혹은 뭐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으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학원에 뭐 캘거리나 아니면 캘거리 말고 좀 더 작은 도시면 좋을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의 학원들에
한번 레주메를 넣고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면은 너가 나에게 영주권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영주권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40시간 풀타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40시간 풀타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냐면, 자, 제가 레슨을 주로 캐나다는 30분 레슨이에요. 30분 레슨을 40시간을 한다. 몇 명일까요? 1시간에 2명을 하는 건데 일주일에 80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으로 보세요. 뭐 다른 일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학원에서도 그만큼 줄 수 있는 학생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타임을 원한다. 그럼 레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 클래스, 내가 어린아이들 그룹 클래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드민, 전화 받고 업무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레슨도 하고 그룹 클래스도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어드민 능력까지도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썸머 캠프를 내가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컨텐츠들이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타임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 측에서도 이 선생님에게 충분한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많지 않다면은 학원 측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은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제가 사실 카페에다가 올려주셔야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편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